안녕하세요. 무성보리씨입니다. 오늘은 낮에 하네요. 저녁 때 녹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데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본을 먼저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이거에 시간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인간 있잖아요. 인간들의 그 어떤 선입견, 이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절대로.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20살 딱 먹고 담배를 흡연을 했습니다. 흡연을 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뭐냐면, 저게 뭐더라? 영화인데,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 1이죠. 터미네이터 1인데, 이 여자분이 터미네이터 1에서 석양빛에서 딱 선글라스 꼈나? 선글라스 끼고 이 말보로를 딱 폈어요, 그때. 예, 이분이죠. 예. 오래전이니까 굉장히 이뻤겠죠, 그때는. 그 내리에 제가 박혀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있어갖고. 담배를 이제 피고 나서 저는 하루에 거의 한 두세 갑 정도 폈어요. 두세 갑 정도. 많으면 네 갑. 왜냐면 담배를 사랑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고, 저는 담배를 피면 담배에서 초콜릿 맛도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담배를 좋아하고 많이 폈던 거죠. 근데 이제 담배를 그렇게 하고 30 초중반에 내가 아마 끊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담배를 피면 나쁜 게 많습니다. 근데 숨도 차고, 그리고 감기를 저는 달고 살았어요. 원래 기관지가 약했는데 담배까지는 그렇게 피워버리니까 감기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기로 개고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피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헛구역질을 계속 합니다. 너무 많이 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제 담배를 끊고 싶은데, 사실 이제 니코틴 이런 거에 중독되면 잘 못 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이제 성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담배를 왜 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담배 피는 게 멋있고 좋아서 피기 시작했다였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은 내가 피기 싫은데 이거를 왜 피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어요. 네.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럼으로써 그날 이후로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담배 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담배 폈던 거를 아는 사람들은 독한 놈이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 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유순합니다. 독하지 않아요. 저 유순해요, 진짜. 아니, 그니까는 이런 영상도 찍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독한 놈이 찍겠어요? 막 돈 벌려고 악착같이 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견,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그쵸? 금연하는 놈한테는 딸 주지도 마라. 독한 놈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속담은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 나쁜 거를 주구장창 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애연가의 애주가였습니다. 술 담배를 아주 좋아하셨죠.
저는 이제 술은 잘 못 마시는데, 근데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안 폈더라면, 술을 좀 더 덜 마셨더라면 아마 지금도 정정하게 잘 사셨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독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돼요. 물론 독하지 않은 거죠.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술 먹는 걸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뭐 공개를 할 수는 없어서 안 하는데, 제목만 제가 공개를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한 겁니다. 요게. 요 제목이 제가 이제 강연을 한 건데, 웃기는 게 뭐냐면, 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예요.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를 처음 본 사람이나 유튜브를 처음 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이놈 변질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편견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이 가치 평가를 개나 줘버려라고 그랬지, 이 가치 투자를 개나 줘버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 대부분은 이 가치 투자를 개나 줘버려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 정도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를 깨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저도 물론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지만 항상 저는 유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유연하게 하려고. 투자나 뭐 삶이나 다 유연하게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한다. 선생님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투자에 있어서 편견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손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변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강연이 끝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한 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번 만나서 투자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나눴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어제 이제 밥 먹으면서, 그제죠. 어젠가? 일요일에 했나? 토요일 날 했나? 토요일 날 했구나.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투자 실력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걔 무슨 투자 실력이 아무 실력도 없지. 이제 제가 그렇게, 뒷담화를 했습니다.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갖고 일요일 날 오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해준 말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동안 그러면 뭐 투자 성과나 어떤 뭐 레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라. 변한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뭐 이해를 합니다. 왜 변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다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한 구석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이 머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하고 포기하고 다시 하고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투자 실력이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좀 잘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투자를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아직도 배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안 해왔고, 대학도 못 갔고, 공부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대학도 못 갔고, 그런다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없고, 스승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내 주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어제도 이제 그 친구가, 그래, 그러면, 투자 실력이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투자에 대해서, 투자 철학이라든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SK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SK. 이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물려있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관심이 없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얘가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아예 없다. 오르면 오를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내가 SK 들어가는 거에서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기업은 SKC밖에 없다. 얘는 내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주가도 항상 보고 있는 기업이다. 나는 얘만 관심이 있지 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샀냐 이거를. 그러니까 우물쭈물해요. 왜냐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서 SK 바이오팜 얘기를 합니다. SK 바이오팜. 이게 상장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갖고 아니 SK 바이오팜이 상장한 거는 나도 알고 있다. 근데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거하고 도대체 SK 주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거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라. 당연히 설명 못하죠. 듣고 산 거니까. 누가 어떤 멍청한 놈이 얘기했겠죠. 분명히. SK 바이오팜 주주가 SK인가? SK네요.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거에 어떤 상장에서 시장 가치가 생기니까 분명히 SK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투자는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식의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면 어떤 그 SK 그룹의 위상도 있고 어떤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 기업과 견주해서 SK 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유추는 누구나 다 합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 근데 그런 식의 투자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런 식의 투자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식의 투자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 종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SK 바이오팜으로 해서 SK의 어떤 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그 관련성을 유추하고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어렵게 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투자가 있는데, 아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SK 바이오팜의 어떤 상장 이벤트를 갖고 각종 커뮤니티나 어떤 뭐 이러한 종목 토론실 이런 데 가면 뽐뿌질을 엄청 합니다. 그러면 그제 내가 만났던 그러한 친구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런 데서 팔면 다행인데 꼭 골 때리게 이런 데서 사요. 다 또 사도. 진짜 대응도 못하면서. 그래서 흘러내리면 그냥 냅둬요. 손절을 할 건지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이러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물려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SK 바이오팜이 SK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얘 SK의 실적을 봐라. 이게 주가가 오를 꼬라지가 돼 있는지. 아니 이게 주가가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게. 저는 이게 오르면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르면 안 돼요. 이런 주가는. 그리고 시장은 뭐 예전에는 제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의 대부분은 효율적입니다. 가끔가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투자하면 상당히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이렇게 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물려있는 거를 다 받아줄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고, 이거 왜 거래량이 안 나오냐? 물려있을 정도의 거래량이 전부 다 터져져야 되고, 이 고점을 일단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만 상승 추세로 다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내가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하면 이제 지금부터 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굳이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트레이딩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는 뼛속 깊이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기업의 주가의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아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이거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트레이딩하면 얼마든지 수익 내고 나올 자신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일봉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든 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이 음봉에서 터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수익 내고 나올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라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이익은 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배당주 섹터 대장주에서 배당 잘 주는 애서 한 10개 정도 해갖고 리밸런싱 하면서 가라. 그래도 연 1-20% 수익은 반드시 낼 수 있다. 안 한대요. 절대로 안 한대요. 욕심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초보 투자자가 겪는 길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렇게 물리고 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좀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배움이 좀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영상에서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포트를 짜잖아요. 뭐 포트를 짠다는 표현도 뭐 좀 그렇기는 하지만 포트에 이제 뭐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개에서 이제 2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변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 저는 비트 컴퓨터를 다 팔았어요. 비트 컴퓨터 다 팔고 그래서 종목이 빠져나왔겠죠. 디바이스 ENG는 급등하길래 반 팔고 뭐 그러네요. 이거 팔고 콜마도 오늘 급등하길래 조금 더 팔고 NHN이 한 사결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막 팔고 싶은 유혹에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섹터도 나눠야 되고 뭐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알아서 잘 공부하시고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은 가치가 다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가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내 포트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인간의 이 본성에 위배되는 종목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그 친구하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스타벅스 갖고 싶냐, 안 갖고 싶냐? 갖고 싶대요. 왜? 왜 갖고 싶은데? 돈을 잘 버니까. 그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제가, 이게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거는 있어요.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뭐 나중에 그러한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겠지만 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가치가 증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너 이 스타벅스 갖고 싶어? 그러니까 갖고 싶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잖아.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이에요, 본성. 저는 이게 기본 제 투자 베이스예요, 지금. 제가 기업을 보는 것도 그렇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베이스입니다. 여기를 베이스를 두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야. 아마 이거 뭔 또 개소리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면 저와 같은 답을 내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가치가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예. 이익 증가입니다. 예. 이익 증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순이익 증가라고 하잖아요. 예. 순이익 위에는 영업이익이 있고 그 위에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예. 그쵸? 매출액. 결국 매출액 증가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매출액은 숫자죠. 예, 숫자죠. 이번에 누구죠? 교수님? 하여튼 넘버스 앤 내러티브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숫자죠. 예. 이 숫자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게 스토리인데, 내러티브인가 뭐 일단 스토리 서사 뭐 이건데, 이 스토리를 만드는 게 뭘까요?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그쵸? 이제 서비스 기업은 네이버는 서비스니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이고 잠깐 모기가 이 두 개를 보시는 거예요. 이 제품은 이제 스토리를 말하는 거고
내가 손익계산서를 본다는 거는 그 매출액을 보는 거죠. 예, 이 두가 그러니까 이 스토리와 넘버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다. 예, 여기에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나 여자분들은 드라마 엄청 보지 않나요? 그 스토리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랑을 시작해서 이렇게 훈훈하게 결말 맺는 드라마 있죠. 요즘 보면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거 그냥 유치하죠. 예, 유치한데 저는 이런 류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봤었는데 진짜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 8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전회를. 이 정도로 사람은 스토리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 제품이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의 결과가 숫자로 표시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가치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자가. 그래서 오늘도 뭐 얘기가 약간 이상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하여튼 이 얘기를 결론을 도대체 어떻게 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게 흘러온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하여튼 이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SK5 뭘로 사 이런 거 도대체 얼마나 번다고 여기서 벌어봐야 마음 졸이면서 벌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하려고 따로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긴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고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시장에 좋은 기업이 정말 넘쳐나잖아요. 좋은 기업이 정말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좋은 기업이 투자하기에. 왜 그런 기업들 냅두고 이상한 투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하여튼. 그렇죠. 어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한테.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종목 발굴을 안 해요. 지금 현재는 거의 안 해요. 가끔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만 이제 보고 내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링으로 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 발굴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포트에 아무 종목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종목 발굴을 해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포트에 편입돼 있는 종목은 무조건 현재 가치가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 앞으로 가치가 증가해야만 돼요. 이게 종목 발굴의 팁이죠. 그리고 가치 증가를 뭐로 보는지 내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 투자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월급 주잖아요. 그것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허접한 데 다니면 조금 주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먼저 열심히 하시고, 종목 발굴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선생님들 능력 밖의 일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몇 종목, 진짜 많으면 10종목, 20종목만 딱 보고 그것만 계속 관찰하세요. 신규 종목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다 선생님들 능력 범위 밖의 일들이에요.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처자식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종목 공부를 하냐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하고 놀아줘야지. 나야 혼자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주식 투자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맨날 이루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만의 어떠한 그게 있잖아요. 그쵸? 아씨 월덱스 오르네. 안 샀는데. 아씨 아까 떨어질 때 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쵸? 그래서 막 이 종목 저 종목을 막 찾으러 다니고 좋은 종목 막 대박 날 종목 이런 거를 찾으러 다니면 투자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절대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돈에 관해서만 돈을 쫓지 마라. 돈이 나한테 오도록 해라.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10종목, 20종목 진짜 많으면 20종목 딱 해갖고요. 그거를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트래킹하는 거예요. 분기 실적을 계속 트래킹하고 기업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트래킹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진짜 딱 10종목, 20종목만 갖고 트래킹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바로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몸이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거를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겠죠. 그게 끝나면 새로운 종목을 한두 종목씩 모니터링 종목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요, 제가 투자 오래 했잖아요. 그동안 분석한 기업이 도대체 몇 개겠어요. 다 버렸어요. 진짜 다. 전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하는 종목은 오로지 현재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종목만 한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종목을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넣으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게. 야, 이거는 진짜 돈 받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돈 받고 알려줘야 돼. 하여튼 아시겠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아시겠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뭐 하여튼 뭐 제가 계속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 하니까 뭐 천천히 가려고 하세요. 급하게 가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시장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쵸? 시장은 시장 갈 길대로 가는 거고, 예. 나는 내 갈 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잘. 하여튼 포트에 편입되는 종목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저는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거는 안 본다 그랬잖아요. 이제 안 보는 이유는 적정 가치를 내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포트에 편입되는 종목은 오로지 가치가 증가하거나 최소한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드 팩터를 갖고 있다고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을 제가 리포트를 읽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뭔 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암 치료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물질을 갖고 있나 봐요. 그건 알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고 제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매드팩터는 진짜 차트만 가지고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이 종목은 제 그 포트 현재 그 이익이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종목은 얘하고 이마트밖에 없어요. 이마트도 내가 가치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서 얘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20개 정도 있거든요.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도 갖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딱 세 종목이 그렇습니다. 세 종목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ITM 반도체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 얘도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트레이딩을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근다고 3분기 되면 좋게 나오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4분기에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 뭐 얼마나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있지만 그때쯤이면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뭐 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뭐 제가 원하는 그림이야.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모르겠다예요. 현재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를.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 아마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제가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러한 거를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막 직장인이라면 어차피 기업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하면서 지금 이익 증가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앞으로 1년, 2년 동안 그 종목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익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기업 내부의 어떤 이벤트, 외부 환경의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세요. 진짜 이게 여러분의 나중에 재산이 될 거야, 아마. 계속 돈 벌어주는.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도 뭐 행설수설 이런저런 말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강세장이라고 하면 막 사야 되잖아요. 주식을. 그쵸? 예. 근데 저는 현금 비중이 오늘도 팔아갖고 50%가 넘어갔어요. 이제는 또. 그쵸? 예. 이게 뭐냐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강세장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막 베팅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만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 기업 선정, 좋은 기업의 선정, 그쵸? 당연히 주도주의여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을 선정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솔직히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는 변동을 하잖아요, 주가들이. 그래서 사면은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이런 거지만, 그쵸. 내가 강세장이라고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풀배팅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물론 예전에는 주식 100%였거든요. 풀배팅 하지 않고, 차트가 일단은 추세를 만들어줘야 되고, 차트가 추세를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수도 저는 한 방에 들어가는 매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막 0.2%부터 사기도 시작해요.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0.2%부터 야, 떨어져라.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감으로 베팅한다는 거는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정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맞으면 좋죠. 맞으면. 근데 아니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사지선다형이었잖아요. 모르는 거 찍었잖아. 그 맞을 확률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 4개 중에서 하나 맞추는 것도 잘 못 맞추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게 수천 개인데 어떻게 맞추냐고 그거를. 당연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고 풀배팅이 안 나가겠지. 이 풀배팅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아주 센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고 이제 나는 내 방법대로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왜 이제 그런 걸 강조하냐면 뭐 제 이 영상을 뭐 고수가 와서 듣겠어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원칙도 없을 거고 투자 철학도 없을 거고 가치 투자 프로세스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낮을 거고 그런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잔소리를 계속 하는 것 뿐입니다. 하여튼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 말투가 느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느리다는 얘기가. 그러면, 느리면, 보통 이제 내가, 제가 대본 이런 걸 안 써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 설정에 요거 누르면 이 빠르기가 돼요. 그리고 맞춤 설정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하여튼, 자, 시장 좋으니까 수익 많이 내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